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소리나 해라, 이 새끼야! 네, 결국 후쿠시마 핵 폐수는 방류를 시작했고 이동관은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받고 그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 모습들 보셨죠? 어떻게 세상에 허리를 숙이도 그렇게 90도로 완전 폴더로 꺾어진 인사를 할 수가 있죠? 참 그걸 보면서 두 비겁한 놈들이 참 잘 어울린다. 자기보다 좀 힘이 세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거나 말거나 오늘 또 우리는 이 허접한 방송을 시작합니다. 구독 돈 안 들어요. 좋아요 공짜입니다. 2주 동안에 구독자가 자그마치 2명 늘었습니다. 평균 한 주에 한 명씩. 200명 늘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저께 어떤 변호사는 뭐 구독자 20몇 명이라고 하던데 그보다는 그만큼보다 굉장히 많은 유료가 되었습니다. 자,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욕지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24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후쿠시마 핵 폐수는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전 정권에서도 방류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방류하기 전에 일본에게 요구한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는 일본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전부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류에 찬성을 안 해서 방류가 안 된 것이고요. 현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럴듯한 요구만 해놓고 아무 검증 없이 방류에 앞장선 것이 차이입니다. 저것들의 선동과 모략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생선 파시는 분이 제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송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장사하는데 뒤지겠어요. 그러는데 아니 이 머저리 인간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지 방송을 중단하냐? 진짜. 너 이찍이지? 이찍! 디젤로 썰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군산 촛불행동 사무국장 체리님 오셨습니다. 아니야. 박수 치자겠다고 계속 박수만 치려고 그래요. 인사. 그거라도 잘해야죠, 컵 대표님. 좀 옮겨줘. 컵, 네. 컵. 그거라도 잘해야죠. 이름이 이름이 안 이거, 보이죠. 이거. 그리고 네. 구라파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신 군산 촛불행동 전 부대표 이재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방청객으로 김현중님 함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이재희님은 해외 순방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네, 사실은 나가 있으면서 나라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았는데 귀국하려고 보니까 또 하필이면 그날 또 핵폐수 방류하는 날이라 돌아오면서 그래서 좀 급하게 돌아왔군요. 급하게 오셨군요. 핵폐수 방류. 아니 저는 사실 어떤 거가 있었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좀 많이 회를 더 많이 먹어둘 걸. 뭐 아직 회 먹는 거 괜찮아요. 나 어제도 회 먹었어. 그 제가 제가 겨울에 이제 피조개하고 석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겨울에 진짜 먹으면 이제 끝났어. 먹을 수 있을지. 안 돼, 끝났어. 괜찮아요? 한 달이면 와 바로. 그래서 못 먹고 전에 같아서 지금 먹어야 아쉬워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뭐 외국에 가니까 뭐가 좋아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다른 데 얘기할 건 없고 스위스가 가장 좋았고 스위스만 갔다 온 거 아니야 혹시? 네. 아니 알프스 저는 소냐? 아니 알프스 제가 소냐? 파리를 가서 느낀 건 뭐였냐면 거긴 소매치기가 진짜 지금도 많아요? 예, 우리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분 여자분의 핸드백을 낚아채 가는데 아 그걸로 그냥 대낮에? 예, 대낮에. 근데 그건 옆에 있는 누구도 그거를 잡아주거나 제지하지 않아? 말려주거나 없어요. 안 해. 그럼 아니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가져가? 아니 그냥 아니, 지하철 생각하에 있는데 지하철 타고 내릴 때 가방을 이 주머니가 다 지네 거고 가방도 다 지네 아니 거야. 지하철을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채가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프랑스에서? 응. 야, 그 잡아- 예술의 나라라서 확실히 소매치기도 예술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 저는 그래.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80년대가 떠오르면서 여기도 각자 도생의 나라구나. 우리랑 조금 지금 우리랑 아니 CCTV 같은 것도 없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경찰도 없고 뭐 잡으려고도 안 하고? 없어요. 근데 그 여자분만 하고 따라가지 아무도 도와주는 프랑스 사람도 사람이었어? 없고. 프랑스 사람? 와. 그래서 여기도 각자 도생이 거기 우리랑 비슷하구나. 파리뿐이 아니고 저는 갔다 온 지 꽤 오래 한 10년 됐는데요. 그때도 이태리나 뭐 파리 근데 다른 거는 이태리 쪽은 경찰 뭐 군인 이런 사람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이태리는? 그런 소용 없어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약간의 그 안심이라고 할까?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태리 타올 이 때면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우리 이제 사진 촬영하려고 이렇게 타임 맞춰놓고 그걸 걸어가는 가져가는 순간 거야. 가져가라고 하는 쫓아가거든요. 그거를 그러고 이제 막 쫓아가잖아. 그 잡히면 딱 던져놓고 경찰들이 뭐 오잖아.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왜 안 가져갔대. 그러면 경찰 그냥 가. 전혀 그런 게 그리고 없죠. 심지어 에펠탑 이런 데 올라가는데도 소매치기 주의에는 경고문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 그때는 선진국 같았는데 뭐 지금은 아니 그거 저기 한동훈을 그쪽에 수출해야겠네. 얘기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우리 한동훈이라고 있다. 다 잡는다. 못 잡는 게 없다. 그거 수출했어야지. 아무튼 한동훈이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재명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못 잡지. 아이 그래도 소매치기는 잘 잡을 거야. 아이 마약 가는 소매치기 뭐 이런 마약범이라 거. 잡지. 아유. 안타깝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한동훈이가 가면 소매치고 가발 벗고 도망갈 건? 비싼 가발이잖아 그게. 하이모. 아니 가간 싼 거 사도 한번 벗고 도망갈 것 같아. 그럼 가발 잡으러 다니겠 가발 주스로? 옷 싹 벗겨갈지도 몰라 한동훈 옷을. 명품을 입고 다닌 게. 보내자. 하여튼 부럽습니다. 예, 아무튼 뭐 유럽 다녀온 이야기가 소매치기 이야기고. 그래서 그 진짜 이 모든 이 지퍼에는 5핀으로 채워야 돼요. 5핀으로 채우고 백도 앞으로 매야 돼. 앞으로. 무조건 앞으로. 백팩 뒤에다 놓는 거는 안 내게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절도 말고 무슨 뭐 폭력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파리를 넘어가다 기차로 넘어가는데 이제 경고 문자가 오죠. 아, 시위가 진짜로? 지금 많이 한다. 그러니까 거기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무슨 뭐 차량도 다 파손한다. 이런 경고 문자가 막 그러니까 파리 때가 제일 그랬던 거. 다른 데는 다 뭐 코로나 때문에 파리 때가? 네, 파리 때. 다른 데는 국가가 넘어가니까 코로나 이런 게 뭐 다를 수 있다, 뭐 방역이 이렇게만 나오는데 거기는 딱 넘어가는 순간 뭐 소매치기 조심, 뭐 시위대 그 폭력 조심. 그 됐고. 그래서 선물은 뭐 사왔는데? 네? 선물은 뭐 선물이요? 제 마음이 너무 피곤해. 뭐 선물을 뭐 사러 다닐 시간도 없어. 진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방출합시다. 언제 보낼까요? 핵폐수 말고 이재희를 방출합시다. 아니 그 체리님은 어디 안 갔다 오셨어요? 저 이제 대한민국 지키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체리님은 촛불 챙기느라고. 촛불등이라고 못 가지. 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서론 편집할 때 다 자르겠습니다. 자, 그렇게도 누구 앞에 나서서 씨부르기를 좋아하는 윤석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참 어제 대구 야구장에 나타났어요? 대구 야구장에? 대구 야구장에 나타난 건 모르겠고 일본 보고 옷 아니, 입고 그러니까 일본 그거가 공연하고 삼성 네,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스 그 아마 그 야구장 라이온스 파크 나타났어요? 거긴데 거기 갔대요. 윤석열. 거기를 갔대요. 거기를 나도 자세히 한번 TV에서 막 올라갔는데 일본 놈 공연을 한 거야. 네, 일본 공연을 일본 공연을 일본 옷 입고
누가? 일본 놈들이 했겠지. 일본 그게 라이온 말하면 스파크에서 야구 했는데 오프닝 공연 이런 걸로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난 정말 기가 막힌 게 나는 몰랐네. 아니 지금 지가 야구장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진짜 분수덩어리에 빠진 짓이잖아. 넋 빠진 짓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 일본 전통 공연 한 거야. 기모노 입고 여자는 기모노 입고 남자도 왜 사무라이 복장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입고 이게 도대체 아니 사람 대가리를 제대로 달고 다니는데 그랬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4월인데 4월.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럴 상황이냐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멍청하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래도 그렇지. 난 진짜 기가 막혀서. 근데 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 이태원 참사 때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도 장모 구속에도 핵폐수 방류에도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설명이 없습니다. 곤란할 때는 비굴하게 숨어서 쫄따구들이 대신 말하게 하고 술 처먹고 났을 때나 지편 사람들 모아놓고 오만 소리 다 하지 국민들한테 해야 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정말 머저리 같은 놈인데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핵폐수 투기에 아무 말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없다면 찬성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 찬성합니다. 그러던가.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반대합니다. 라든가. 뭔 말이 있어야 하는데 떡수를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공식 입장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공식 입장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방류 찬성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네, 걔는 이제 그거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욕받이가 되느니? 야, 너 뭐야? 네가 얘기해. 내가 왜 욕을 얻어먹어? 내가 너 국민처럼 시킬 때 뭐야? 근데 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게 물었어. 대통령실에 왜 대통령 한마디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국무총리가 무슨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각에 욕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직접 욕을 먹는 거하고 걔를 또 세워서 걔가 욕을 얻어먹는 거하고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전략이 그거 같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내가 괜히 움직여서 욕 얻어먹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윤석열이 좀 똑똑해진 것 같아. 발전을 하는 것 그쵸. 같아. 그쵸. 발전을 학습의 효과가 했어. 뛰어나. 예전에는 그냥 뭐라도 떠들어야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야. 어.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해낸 거야.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윤석열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겁한 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비겁한 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러냐? 왜냐면 보세요. 적어도 지금 핵폐수 투기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민들이 80% 이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소리를 혹시 들었다면 뉴스 한 꼭지라도 봤다면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내가 지금 대구 야구장에 가서 구경해야지 하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간신배들이 그러는 것 같아. 지금 극우 유튜브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이나 그 간신배 모두들이 각하 우리가 알려드리는 이 몇 개 유튜브 말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전부 다 무조건 각각 욕만 하는 것이고 들으면 화만 나실 것이고 다 가짜뉴스고 그것들은 다 때려잡을 테니까 글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십시오. 그래? 아마 그러지 않나. 그러지 않고는 김건희가 시키겠지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시키든지 간에 김건희가 시키든 뭔 시베인가 시키든지 간에 그렇지 않고는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윤석열도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바둑 얘기를 하는 분도 참 진짜 그래도
거기서 약간 움찔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날 글 썼잖아. 후쿠시마 오면서 방류 반대글 하나 쓰셨어. 아니, 그 뭐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우, 난 그거 보고 눈물이 났어. 그러니까 그걸 아우, 이렇게. 하태경이가 얘기했잖아. 하태경이가 그 질러 대니까 응. 아유, 감사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태경이가 써주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 글을 보고 봐라 문재인 대통령도 핵 폐수를 찬성하니까 인정한다. 반대하는 나는 말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숨에서 글로 가지 말고 왜 문재인으로 가 문재인으로 가지 말고 윤석열한테로 아니, 가자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왜, 아니, 그 나는 그게 타이밍이잖아.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아 오늘 주제는 윤석열이라고요. 아, 아, 근데, 그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나 그거 저기나. 근데 그분한테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바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아이, 뭐, 그거 개인의 취향인데, 뭐. 아니 나도 그냥 좋아. 그 글을 내가 공유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실망했다는 댓글을 달더라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그걸 다 보고 뭐 좋은 말 어쩌고 막 했는데 막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잘못된 정권을 다 막 어깨에 홀로 쥐고 있는데 이렇게 뭐 비판할 수가 있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어깨에 이게 쥐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잘못된 정권을 어깨에다 뭘 올려놨어? 책을? 바둑판을? 뭘 올려놨어? 감자밭을. 감자밭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분이 뭘 어떻게 했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다른 것을 내가 비판하거나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속았건 사기를 당했건 이용을 당했건 간에 정권은 넘어간 거고 그 과정에 지금 무슨 문죄인이니 재앙이니 아무리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우리 편끼리 서로 감정만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감자를 심든 책을 보든 팔든 SNS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혼자 나타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맨 첫 줄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안타깝다라든가 뭐 어떤다든가 한마디 아니 하면 그런 말 안 쓰려면 하지 마라 그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요. 안 쓰려면 하지 말라는 쓰려면 거예요. 그런 말도 못 할 건 무슨 지금 핵폐수 방면한 그날에 무슨 바둑 그래. 좋아. 우승했으면 얼마나 좋아. 기쁜 일이지. 이렇게 윤석열 때문에 괜히 그러는 거야. 나도 어쩐 진짜. 덕분에 바둑 우승한 걸 알게 됐어. 이 사람들을 근데 아무도 여기 몰랐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제 그 욕 갔다 오니 아, 수상하네. 윤석열 욕을 하고 이게 문재인 욕하지? 아니, 내가 언니 욕을 했어. 내가 욕했나? 아니 이 분위기가 오늘 욕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타깝다. 야, 이쯤에서 체리님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왜 두 분이 싸우시냐고요. 싸우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화기애애한 대화예요.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사랑스러운 대화하는 거야. 아무튼, 썩을 놈 새끼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한마디 해야 할 시점에는 한 번도 주댕이를 열은 적이 없어요. 꽉 담읍니다. 뭐 니는 개가 지서라. 야 핵폐수 투기했다고 니들 지서? 나는 야구장 갈 건데? 가서 일본 공연 볼 건데? 나는 용산 어린이 정원인가 갈 건데? 가서 김건희랑 같이 사진 찍을 건데? 이거잖아. 아, 근데 그 어떻게 야구장 공연하는데 그 앞에서 일본 그거 안 옷을 나오네, 기사 입고 본색이. 어떻게 진짜 거기서 그건-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대구, 삼성. 대구니까 좀 이해하는 아니, 나는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 일요일날 바빠서 잘 못 보는데 페이스북을 잠깐 열었는데 누군가가 내가 대구 시민으로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글이 있길래 원래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그림 고두영도 그런 글을 올렸고 그래서 에이 설마 했는데 그가 여러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나도 진짜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 가짜뉴스인 줄 알고 공유를 안 했는데 설마 했지. 진짜더라. 그러니까 다 이 국민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야, 이거는 또 시기를 딱 이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근데 왜 나름 검색이 안 돼, 이슈를 바꾸려고 기사가. 한 거. 왜 기사가? 기사는 없. 그 기사에는 그 장면 안 넣으니까 기레기들 또 참아.
그 사진을 지금 다 보도를 못했어요. 민망해서 못 올렸나 봐요. 거의 검색 안 돼요. 검색이 안 거기서는. 되네. 그러니까 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이제는 무슨 뭐 배신자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오늘 또 어떤 분이 글 썼더라고 페이스북에다. 이제는 탄핵이 아니고 처단을 해야 한다. 나도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처단하자는 네. 그거를 외쳤는데요. 탄핵? 하긴 뭐 탄핵 말도 못 가는 놈들 무슨 처단을 하겠어. 처단이라는 건 정확하게 뭘 뜻하시는 거예요? 뭐 처벌하는 거예요. 강하게. 화형을 아니, 내가 그 말 할까 봐서 찾아봤어, 사전을. 그거는 뭐 사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처단하는 방법으로 칠 수도 있지. 처단하는 방법을 칠 수는 있으나 처단이 곧 치는 건 아니다. 처단이. 예.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처단이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 집어내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데도 보이지 않고 좋아요. 뭐 별로 거기 그렇다 치고. 근데 나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 쐈잖아요. 뭐 3시 몇 분에 쏴가지고 2시간 좀 넘어서 실패했다고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6시에 NSC가 열렸어요. 국가안보회의가. 그런데 역시 윤석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NSC를 참석한 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또 대통령실에다가 왜 이 위중한 사태에 NSC를 열었는데 대통령이 안 오냐. 그래서 답이 그거 이미 계획되었던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야. 6시에 무슨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까? 선약이 중요하지, 이게. 근데 연세대에서 아니, 밤 그러니까. 새벽까지는 술 못 드실 텐데. 아니 6시에 못 드실 때, 아니, 왜 갑자기 뭐 드실 텐데가 나와? 못 참아먹었는데 이래야지. 아침 커피 드시오. 이상하네. 연세가 그렇게 되시면.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6시에 그러니까 이미 며칠 전부터 또는 오래 전부터 그날 6시에 계획된 일정이 있었어. 근데 그 일정은 NSC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야. 그래서 안보실장한테 맡기고 그 일정을 소화를 했어. 사우나 그래서 가나? 그 일정이 뭡니까? 사우나 그랬더니 갔다, 사우나? 아무 말도 아무도 안 해. 사우나 예약이 돼 있던 거지, 사우나. 전날 싸웠어. 김건희랑. 그래서 못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너무 소심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이래서 공산당 소리 듣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뭐가 있어, 글씨. 옛날에 각하께서 말씀하셨잖아. 3시에 일어나서 모든 신문을 매일 다 본다고. 건이가 못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신문 보느라고 NSC를 못 간 거지. 건이가 수갑을 안 풀어준 에이 거야. 빨갱이들 같으니라고. 건이가 수갑을 안 풀어준 거야. 수갑을 풀어줘야 나갈 거 아니야. 왜 수갑 채우는데? 열쇠를 잊어버렸어. 건이 스타일을 풀 모르는구만. 수갑조 채찍도 밧줄로 꽁꽁.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집은 건이가 허락을 해줘야 나가지. 그거네. 건이는 제발 나가라고 발로 찼을 거야. 아니야. 건이가. 야, 나대지 마. 이렇게 했지. 너 흔적을 나대지 마. 안 돼. 막 이러면서. 절대로 6시에 이러고 아, 나 속쓰려, 나. 야, 얘 지금 너 장난해? 나보고 지금 너 어제. 아니면은 수치가 지금 이거 얼만데, 지금. 그 넷플릭스 계속 밤새도록 봤을 수도 있어. 요새 그 마스크 걸 때문에. 그래, 그 핫하잖아. 난리도 아니더구만. 아니라니까. 3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다 보는데 그때 조선일보를 보고 있었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신문을 봐야 안다. 근데 아이, 내가 근데 뭐 볼 때는 NSC 가 내 생각은 뭐였냐면, 그때 건이가 자고 있던 거야. 차마 깨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나가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나가는데, 건이 자고 있는데 깨웠다가는, 어떻게 아니, 그게 나가냐고. 어쩌면 그 NSC가 뭐가 안 오는 게 다행이야. 그거 이재희 씨 생각이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건이가 자고 있어서 못 깨웠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못 나간 거야. 하여튼, 이거는 네, 정확해.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뭐 자기 집 얘기를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집 이야기를 남의 집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까? 아닙니다. 그 왜 허락을 해줘야 되지? 결제를 맡아야 고양이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주인이잖아, 주인. 나 같으면 하루 스케줄 그럼 미리 계정돼 내가 있는 게 그 집을 상상해 보면 허락을 못 받아서 안 나간 게 아니고 그래도 밤에 이제
밤새 늦게 술도 마시고 꾀지지하고 하니까 하다못해 양차고 세수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새끼가 지금 떠들어 이씨. 그럴까 봐서 그냥 자빠져 있었지 김건희 않을까. 자기 일어날 때까지 저기 못 움직이는 거야. 저기 그 의미 없는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럽시다. 어쨌든 오늘 방송 다 의미 없어. 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집을. 네, 근데 왜 아는 척 그래? 그냥 그럴 것 같이 다들 볼 때. 이 방송이 너무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왜 이렇게 방송이 시간이 안 지난 거냐? 나 일부러 오늘 조금 만들어 갖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로 이재희 씨가 화낼 수 있는 주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뭐 100일 행동을 한다 그래요. 아니 100일이야 100시간이야. 100시간. 100시간이지. 그렇지 100일 할 리가 없지. 아 진정하지.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100시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대책은 있나? 아니 그리고 방류하기 전에 해야지. 왜 방류한 다음에 움직여? 자, 좀 순서대로 넘어가 봅시다. 좀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쉬고, 그래서 이걸 못 다뤘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동관 청문회 봤죠? 아유 정말 씨. 에? 아니 이런 거 확 집어 던졌어야지. 응? 폭력방송이네? 아유. 자, 이동관 청문회를 보고 느낀 것, 일단 한 가지씩만 좀 들어봅시다. 그 똑같아 한동훈이나 똑같아. 뭐 그 사퇴할 의사 없냐니까 뭐 점심 먹고 생각해 보겠다고? 진짜 아니 걔도 진짜 국민도 그렇고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다 진짜 걔 돼지를 보는 거야. 지가 거기서 깐적깐적거리고. 지금 주제는 민주당이야. 민주당이야? 아 이동관이 물어보지 않았어? 이동관. 그러니까 이동관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잘했냐?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느낀 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잘 참더라고. 그걸 참아? 잘 참더라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걔가 뭔 얘기를 잘 참던데 한 집어 던졌어야지 한 대 때려쳤어야지. 확실히 유럽 갔다 오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 그냥? 자, 체리 씨는 뭘 느꼈어요? 저요? 저희 방송 중인데 그 휴대폰 자꾸 보시고. 아니, 그 기사를 계속 찾아보느라고. 검색하느라고. 검색하느라고. 그러니까 안 네. 봤죠, 저도. 이동관 청문회 이동관이가 싸가지가 없고 국민을 무시하고 의기양양하고 뭐 오만방자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했느냐. 그러니까 자 일부에서는 청문회 그까짓 거 하면 뭐하냐. 그럼. 하나 마나 임명할 건 임명할 답이 텐데. 정해져. 어. 그래서 그냥 준비 대충 하고 이동관이가 오만방자한 것만 보여주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청문회를 잘한 거냐 그거예요. 못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증인도 한 명도 못 책대도 못 데리고 나왔다며. 응?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어느 날 친구가 싸워서 얻어맞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뭐라 그래? 잘했다 이놈아. 네가 때리고 온 것보다는 맞고 온 게 내가 편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언짢거든. 그치. 근데 계속 맞고 와. 두 번, 세 번. 야, 이 새끼야,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다, 이 새끼야. 너도 한 대 패고 와, 임마. 그런단 말이야, 결국에는. 자, 내가 정말로 짜증나고 욕하고 싶은 이유가 민주당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이것을 민주당에서 털 걸 알고 지금 몇 달 전부터 임명한다는 말에 흘리고 그때부터 학폭 나오고 뭐 투기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잖아요. 계속 한 것을 청문회 때 그 얘기를 또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맨날 한 얘기를 또 물어봐. 그 작전으로 나온 거야.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데 그건 다 알아요. 학폭도 다 알고. 근데 청문회 직전에 뭐가 나왔냐. 이명박이가 영포빌딩에 숨겨두었던 그 문서류 더미에서 청와대에 있을 때 이동관이가 보고서를 작성한 걸 찾았어요. 불과 2, 3일 전에. 그러면 그것을 찾은 놈이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꼭 가지고 절대로 발사하지 말고 비밀지키겠다가 청문회 석상에서 단번에까지 이건 뭡니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이 자료를 찾았네 빨리 기자한테 알려야지 내가 찾았다고 그래야지 날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이미 김 다 빠져버린 거야. 청문 그러니까 한 방이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왜 한 방이 없냐 그러니까 여러 방 때렸는데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이동관이를 얼마나 이동관이 나쁜 놈인지 임명을 처리하게 할 것인지에 보다는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게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어떻게 이동관을 이기냐고. 그러니까 피아냥거리면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할 때 계속 그 입에 그 조소를 띄우는 거 봐요. 뒷갈 것들이 뭔데 날 청문회. 야, 나는 청문회 하거나 막아. 이미 난 방통위원장이야. 우리 각하가 다 임명했어. 그럼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나한테 지금 묻는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뭐 태도가 어쩌니 내 말이야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뭔데 그런 것을 그런 걸 보는 우리도 짜증나서 그걸 안 보고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몇 번을 껐다 켰다 하는 이유가 이동관이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 보고 끄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민주당 의원의 태도 때문에 성질나서 TV를 꺼버리는 거야. 뉴스를 그 장면을 생중계를. 그러니 그런 이동관 청문회를 했던 그 민주당이 그러면 자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언제? 언제적 얘기지? 한 5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 한 5년 전에 한 5년 전에 김건희 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걸 들어본 것 같은데. 건의로. 그러면 진짜 민주당. 자 김건희 고속도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과연 주행해? 그 전에 지금 국정조사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국정조사 특검 이어질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핵폐수 투기를 서둘러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덮으려고 자꾸 덮으려고. 무슨 뭐 총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걸 덮고 가는 것이 총선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정신 못 차리게 거기 찾으면 또 때리고 계속 째부터 두드려 패기 위해서 핵폐수 투기를 서둘러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민주당은 너무 허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 그러면 핵폐수 방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167명 국회의원이 그 특위들이 다 있잖아. 해당 그러니까 나눠서 일을 하면 이것을 이쪽에서 다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그거를 다 세 번 해서 문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니까 다 덮여버리는 거고 계속 허둥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과연 총선 전에 민주당이 김건희 고속도로를 계속 끄집어내서 또 안고 가야 총선을 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응? 그것뿐이 아니야. 지금 난 세상에 살다 해병대 전후위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 처음 봤네. 물론 그 의견이 다 해병대 전후위 전체 의견은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막 대화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정부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전부 의견은 아니지만, 해병대 전후회가 똑바로 수사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단번에 볼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그러면 그 국기문란. 지금 이태원 참사, 300일을 맞아가지고, 그 빗속에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해 달라고 삼보일배를 빗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빗속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나는 살다가 희생자 연대
애가 생기는 거 봤어도 생존자 연대가 또 생겼어요. 생존자 가족 연대가 생기고 희생자 가족 연대 생기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전에 총선 전에 지금 167석인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갈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이재희 씨가 지금 화를 낼 타임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윤 정부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자꾸 이슈를 덮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장모 구속되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걸 덮을 게 없으니까 햇빛의 방류를 이제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다른 것 때문에 막 화가 났지만 사실 햇빛만큼 더 강력한 게 없어. 왜? 이거 내 생존에 달린 거거든.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하고, 뭐 어업이나 뭐 아무튼 그런 식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떠한 이슈가 터진들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이제 국민들은. 왜?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응? 이 지금, 응? 바다 오염돼서 내가 하는 내 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고, 그 정치에 관심이 안 두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더 힘든데, 뭐 근거리 고속도로가 뚫리든지 말든지 장모가 뭘 해먹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걔네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진짜 아까 남 대표님 말한 것처럼 세분화해서 니네는 김건희 고속도로만 파. 특검 이거 준비해. 니네는 장모 이거 해. 다 나눠서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해. 못하는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있어.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계속 글로 끌려만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또 끌려오는 거야.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거야. 물론 또 여기서 또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아니 민주당도 당대표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하게끔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 왜 이게 안 되는지 너무 힘들고 답답해. 그 말하는데 왜 내가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내가 또 우리 민주당 당대표를 또 약간 나는 그냥 디스하는 게 아닌데 진짜 난 안타까운 거야,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거요. 응? 나는 내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어제도 민주당이 그 프레스센터 앞에서 모였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어쨌든 탄핵 집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럼 프레스센터에서 3시 반부터인가 민주당 행사를 했고, 탄핵 집회는 아마 6시인가 6시 반인가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그 행사를 끝나고 탄핵 집회로 오느냐? 안 옵니다. 왜 그러냐고. 안 오고, 오히려 탄핵 집회에 참석하던 민주당원들이 그 3시 반 집회에 갔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탄핵 집회 빠지고 집으로 갑니다. 힘들지. 몇 시간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함께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럼 탄핵을 빼고 하면 되잖아. 같은 아니지. 장소에서. 왜냐면 탄핵 집회에 가서 탄핵이란 말 안 해도 이미 조중동이나 모든 언론들은 민주당이 드디어 탄핵 집회에 합류했다고 기사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무서워하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그걸 무서워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속이 터져 죽겠어 진짜. 왜 지금 그걸 무서워하느냐? 아니 국민의 뜻인데 왜 그걸 무서워해? 왜 무서워하느냐? 대변인인데. 왜 무서워하느냐 보니까 이런 논리더라고. 이제 전부 논리는 아닌데, 야, 그럼 지금 탄핵안 발의 가능하냐? 우리가 의석이 200석이 되냐? 안 되잖아. 근데 괜히 탄핵 떠들었다가 탄핵안 발의도 못하고 그러면 총선 때 역풍 부를 거 아니냐? 아 그놈 역풍 그 연병 씨발하려면 역병은 아니 역병이라네. 역풍은 역풍의 단어를 삭 도대체 그놈의 역풍은 언제 멈추는 거야? 언제?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못 끄집어내면 총선 집니다. 뭘 할 거냐고, 뭐를 할 거냐고.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민주당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저를 당선시켜 주셔야 내년에 민주당에서
200석 이상 모아서 윤석열 정부 탄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공약을 걸고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찍어달라고 그럴 거야? 뭘로 나를 당선시켜달라고 할 거냐고. 그거 없어. 내 거를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불을 떼고 가고, 자,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고 싶은데 3분의 2 의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니까 내년 총선 때 반드시 탄핵안 발의할 수 있도록 의석을 모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야, 언제?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또 200석이 안 됐네? 아이고, 안 돼서 못 하겠네요. 그럼 그러겠다는 거야? 닥터야 답답해 진짜. 아니고 저는 그것도 핵폐수 그것도 미리미리 움직여야지. 릴레이로 100일을 하던 1000일을 하던 얘기 나온 지가 언제야. 진짜 다 그냥 물론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절실하게 안 했잖아. 절실하게 했어야지. 어제 민주당 이 총 지역위원들이 다 버스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갔겠죠. 핵폐수 투기 반대를 위해서 간 지역위원장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버스 몇 대 왔는가 인정해야 되니까 다 몰고 갔겠지. 그래서 시대거리면 사진 찍다가 욕먹는 지역위원회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을 볼 때 다는 아니지만 물론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말로 핵폐수 투기를 정말로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몇이나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또는 윤석열 정권을 진짜로 빨리 끝내려고 마음 먹고 진심을 담은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이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이 씨가 국민들이 먹고 살기 뭐 힘든데 그래서 안 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물론 그 문제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움직인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해서 뭐 할 건데. 그럼. 우리끼리 같이 한다고. 해줘야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명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쟤네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민을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는 그는 지네가 단독으로 200석이 넘었냐고. 안 넘었잖아. 응? 그런데도 했잖아. 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끌고 가는 걸 보니까 진짜 탄핵 시킬 수 있겠다. 그런 신뢰가 생겨야 국민도 모이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도 무소속 사람들도 거기다 힘을 합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맨날 숫자만 씌고 앉았어. 저는 요번에부터 느낀 게 뭐냐면 박근혜 때도 사실은 다른 국민들도 그랬지만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러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거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노동자 쪽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돼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진상을 안 밝혀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원래 요구했던 것들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같이 안 내줬어. 그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 민주당이 나와도 그들은 또 같이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그러니까 그 책임을 민주당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한테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월호 진상 규명도 못했다. 이것도 못했다. 여러 촛불 국민이 촛불 정부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석고대죄 한다.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는 그 못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해서 국민이 안 믿을 테니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진 행동을 여러분에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게 없으니까 지금 국민이 안 모이는 거 맞아요. 저는, 두 분 다 말씀 다 맞는데, 저는
그때 박근혜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저는 없다고 봐요. 민주당 숫자도 뭐 그렇고 그때도 뭐 민주당 뭐 아까 저기 남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언론사 특히 그때는 JTBC라는 데가 진짜 발벗고 나서줬어. JTBC가 나서주니까 그때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언론사가 없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은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이동관을 앞세운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려고, 길을 들이려고.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동관이 안 됐으면 뭐 저는 최소한 MBC라도 예전에 JTBC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이번에 이동관이 되면서 그런 희망마저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봐. 다 어려운 그러니까 언론사가 하나 지금 끼지 않으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 이걸 알 수가 없거든. 유튜브 이런 거 보는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진보적인 성향 가진 사람이 진보 성향 유튜브 보지 누가 뭐 딴 데 뭐 신의 한 수 이런 거 보겠습니까? 안 보지. 그럼 우리끼리만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JTBC나 공중파 방송이나 뭐 종편이나 이런 데가 하나 나서주지 않으면은 이 탄핵 지금 사실 진짜 힘들게 됐어요. 그걸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이제, 아까 그 이동관에 대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계속 갖고 와서 김을 빼버렸잖아요. 근데 박근혜 때는 십상시가 나오고, 누구야,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거기에 대한 의혹이 간만에 듣는 일입니다. 의혹이 생길 때 설마 그랬는데 확 한 번에 그냥 팍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국민이 분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으면서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터지니 이것도 이제 면역이 된 것 같아. 이동관이한테 들렸던 것이니까 일주일만 매일 터지니까. 그러니까 큰 사건이 아니고 다만 그다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거야. 이것도 난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언론은 이미 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목숨 걸고 뛰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집 그것을 거의 모든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사실이 아니야. 그 얘기를 했던 김의겸 의원마저도 사실이 아닌 개별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안 끝났어요. 끝났다고 자기네들도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미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더 탐사에서 계속 제보를 받잖아. 핵폐수 IAEA의 비리, 그다음에 그걸 평영수 어떤 음모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유튜브에서 뭐 하나 보내고 말아. 아니 그러면 그거를 진보 진영에서 안 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자료를 누군가는 보고 알아요. 누군가는 보고 알면 야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취재하고 그거를 진상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라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언론의 기능을 못하면 그래서 언론사 한 개가 해야 할 일을 유튜브 수십 개가 달라서 쪼각쪼각 나눠서 지금 분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이럴 수 있겠네 라고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같이 하고 들어가고 아무도 안 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는 무조건 난 한계가 남대표님 있어요. 말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더 탐사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해. 그러면은 사실 보는 사람만 보잖아. 그러면은 그걸 같이 보는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이 그거를 얘기를 듣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그런 것도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침묵을 해. 그럼 그거는 구독자에서 그냥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발언을 왜 묻었냐면 청담동 술집처럼 쪽팔려고 끝날까봐 못하는 건데 그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취재를 해야지. 취재를 하고 아닐 수도 있지.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게 무서운데? 그거 왜 무서워? 맞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다 하더라도 또 방송사에서 안 다뤄준다니까.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는 다 안 다뤄.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안 다루면 중도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떠든다고 중도나
무슨 사람들이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아니, 얘기는 떠들어가는 봤나? 자 봐봐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래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파 들어가지고 언론사에서 할 수 없이 이를 보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니, 얘기를 백몇 하는 명이 거야. 하나 이슈를 갖고 얘기했는데, 언론사에 어떻게 안 써? 아니 그렇게까지 그 청담동 술집 같은 거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제대로 언론사가 하나 제대로 그걸 국회의원 중에는 확인나 김은겸 했어? 한 명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언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그때도 김은겸 혼자 말고 다른 의원들이 같이 계속 의혹적인 그러니까 했지만 그렇게 못해. 그때 그 언론이 청담동 술집을 보도할 때 거짓이라는 주제로 다 보도를 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언론이 안 나서주면 힘들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안 나서주니까 이걸 또 그 윤석열은 걸 잘 알고 이동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일 없네. 왜 할 일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집회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탄핵 집회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탄핵 집회를 열어. 그러면 국민들이 열을 맞춰서 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집회를 하잖아.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와서 띠를 둘러.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탄핵 집회 왔냐 그러면 우리는 탄핵 집회를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왔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야, 그 말도 언론이 제대로 안 써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 무섭다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써주고 안 써주고. 아, 이게 그게 제일 무서운데? 어쨌건 진짜 참.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지. 상실의 시대야. 웃기는 거.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언론을 안 써. 언론이 안 쓰면 민주당은 안 덤벼. 하지도 않아. 그리고 뭔가를 하려다가도 다 때려쳐야지. 그러면 욕만 국회의원들은. 듣까봐 안 돼. 그러니까 때려치라 그래. 이제 진짜.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송아지가 소한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얘가 물 먹으러 안 가. 그럼 할 수 없이 고삐를 끌고 물에다 가서 대가를 쳐 박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물 먹으러 안 가는 소새끼야. 그거는 소 주인이야. 어떻게 했어? 우리가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계속 욕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촛불 집회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지난번에 촛불 집회 중앙에서 내 연설을 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나를 연설을 안 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집회나 발언이나 에세이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얼마큼 잘못했는가는 뭐 그냥 말 안 해도 알잖아. 아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러고 있냐? 니네는 뭐 할 거냐? 그 얘기를 우리가 국민이 쉬지 않고 민주당한테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안 움직여. 그럼 국힘당 움직이겠어? 윤석열이 우리 보고 겁먹겠어? 윤석열은 우리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이상한 지랄을 하고 자빠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그나마도 소리라도 지르고 화라도 낼 수 있는 곳은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해야 돼. 끊임없이. 뭐라도. 응.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그들이 우리를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들을 지지하는 정신 나간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 언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를 주인이라고 생각했어. 주인이라고 생각은 아니 근데 적어 진짜 없지.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치 내지는 사람들의 어떤 이 약간 그 스탠다드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번에 그 6.4에서 그 전쟁 영웅 우인 흉상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삼성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삼성에서 일본 그 사람들 와서 공연하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크게 분노를 안 해. 후쿠시마 오염수 솔직히 한 10년 전, 20년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막 온 국민이 막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분노를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쪽으로 국민들이 그루밍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가스라이팅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고, 이런 상황이 드는 게. 이게 그 만성화가 돼서 만성화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답이네. 만성화가 그 돼가지고 단어가 좋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이거야.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면 맨날 뭐라 그래. 대통령 하나밖에 안 바뀌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수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하나밖에 더 다 바뀌냐고. 우리는 간신이 없어서 그래.
우리 뭐가 저기 관심이 없어서 우리 그래. 저기 이거 우리 방송 이름 바꿉시다. 욕 짓는 늙은이랑 화내는 유튜버 이걸로 바꿉시다. 승질나 죽겠어 진짜. 우리 화만 내. 우리 화만 내. 우리 해법도 없어. 그냥 화만 나. 승질만 아 내. 해법이 어떻게 있어? 뭐 국회의원들 우리 얘기 들어. 아니. 우리 하는 대로 하기를 해 뭐를 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다 똑같이 지금 이재희 씨처럼 국민들이 다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 있어? 방법이 없잖아. 언론 못 믿어. 야당 기대 안 돼. 국민들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냥 욕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냥 욕만 해야 돼. 할 수 있는 건 욕밖에 아이 없어. 씨발 그러면 나는 돈만 해요. 저까지 씨발 욕만 하고 자빠져야 되냐고. 아니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욕밖에 없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나는 그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해요. 나는 진짜. 욕도 하지만 싸울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나는 나간다.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주저앉아 있는 국민들을 일깨워야 할 때가 됐어요. 네.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을 일어나게 하려면 뭐요? 뭘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 얘기만 계속하면 다 절망해서 빠져. 계속 가라앉아. 방법이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희망적인 이야기. 하면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그래. 우리가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뭐 투기 반대를 막 했는데 뭐 그 투기하는 날짜가 뭐 이렇게 뒤로 좀 딜레이 됐다던가 막 이런 게 있으면 국민들 나는 사실 희망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해. 아 그래 우리가 움직이니까 좀 이런 게 되네. 같이 손잡고 같이 하자. 우리가 설득할 수도 있어. 야 봐봐 우리 국민이 움직이니까 이런 게 되잖아 하는데 우리가 움직여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막은 것도 없고 뭘 밝혀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근데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박근혜 때 그 위안부에 관한 그 협의를 하면서 불가역적인 협약을 맺었잖아요. 다시는 그쵸. 바꿀 수 없도록. 그러나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거를 바꾸지는 않았으나 안 해버렸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일 거의 준 뭐 동맹도 우리가 훈련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여기 나오는 시료 우리가 직접 대처하게 해줘. 바뀌었을 때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가자고 얘기를 할 때 뭔가 희망이 보여야 같이 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야 그나마 항의라도 제대로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희망의 싹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민주당 국회의원 여기다 데리고 오라고. 투닥거리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데리고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런 방송 좀 하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민주당 의원들 하나씩 붙잡고라도 그런 메시지라도 문자라도 주면서 이렇게 우리는 문자 보내면 또 씹어. 뭐라 그래? 아 문자 보내면 또 개딸이니 뭐니 그래? 아니 너무 우리가 지금 진짜 아주 욕만 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런 식의 방송이나 별 의미가 없다고 봐. 아 우리 없다고. 체리님 한 말씀 좀 하세요. 아, 저는 앞에서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다 맞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제 지금 딱 타이밍이 저희 촛불 행동이 원래, 그러니까 내일자로 하면 딱 1년이 돼요. 1주년? 네, 1주년이 돼요. 근데 이야. 그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어차피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향후에 지금 차곡차곡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치지 않고 네. 가야지.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곧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되냐? 안 됐어요. 지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져요. 어제도 제가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군수관 촛불 행동이 1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단 묶음막판에서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잖아요. 그럼 더 나빠져 붙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겨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시작됐어. 이제 막 시작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추위를 이기려면 욕한다고 추위가 물러가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던져놨던 돈이 없으면 개가 덮고 있던 담요라도 다 털어서 그걸 뒤집어 쓰기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라도 주다가 불려서 떼면서 그 겨울을 우리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나뭇가지라도 주다가 불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야, 이 겨울 지나면 분명히 봄이 와.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도 주워오고 옷도 갖다 껴입고 하는 거지. 야, 이거 겨울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나 용산을 보나 민주당을 보나 아무 희망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여. 너무너무 진짜 암담하기만 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있을 거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뭇가지라도 주스러 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매주 나가서 촛불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정말 기뻤거든요. 그 멀리에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근데 차후에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일찍 시작, 일찍 끝나자니. 내가 말했지?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난다고. 일찍, 항상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 시작하는 그렇죠. 시간은 똑같아. 달라요. 자, 빨리 정리합시다. 이거, 오늘 너무, 화만 내고 방송이 끝났어. 아니요, 이제 희망을 얘기해야지부터. 지금부터는 진짜 아니, 희망이 중요해요. 근데 희망이. 우리 진짜 화나는 거 화풀이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화나는, 그러니까, 화풀이 제가 해야 돼.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깊이 있고 뭘 가지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 정말 화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여기 지금 이 토출시키는 거다. 토로하는 거다. 그러면 뭐 일 듣는 사람들도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진짜 의미가 없겠죠.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야, 근데 아까 나 방송하러 올 때는 진짜 막 지금 막 죽게 생겨서 오는데 요거다 보면 힘이 펄펄 넘쳐. 원래 그런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보니까. 원래 그런 거야. 자, 정리합시다. 네. 현중이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해. 잠깐만, 근데 마이크. 현중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만 좀 살짝 돌려주세요. 예. 해외 오염수 지금 방사능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5분 전에 계속 뜨고 뉴스에도 5분 전에 뜨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저는 가끔 휴게소를 들리면 지포, 오징어, 핫바 이런 거를 맛있지? 예. 맛있어. 이렇게 방류되면 이런 것도 못 먹고, 정말 회를 먹고 싶어도 어떤 회를 먹어야 할지, 육회를 먹어야 할지, 아니 어디 육회가 어떤 있구나. 회를 먹을까? 계곡은 회가 없으니까 참 답답해요. 뭔가 먹을 게 또 생길 거야. 기다려봐. 가짜 물고기 생길 거야. 체리 씨 마지막 네. 마무리 한마디 마이크 당기고. 거의 마무리 발언 하긴 했는데. 그쵸, 저는 마무리했죠.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연습하고, 게스트로 다음엔 연습하고 와야지. 다음에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제 그냥 매주 오시면 더. 자, 이제 조신하게. 그렇죠. 이제라도. 우아하게. 예.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있는,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뭐, 시도의원, 뭐, 국회의원들 하고, 뭐, 청년의원, 무슨 여성의원, 또 뭐 있죠? 하여튼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저는 그분들을 좀 만나서 설득해서 같이 함께 해야 우리가 좀 더 뭔가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중앙에 눈치 보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청년위원회나 여성위원회는 아직 뭐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 눈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뭐 관계자라도 같이 우리랑 촛불을 든다면 우리 다 받아줄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긴 아니고. 누구든 대환영이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겠지만 우리 하나하나 손잡고 함께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우 대표도. 예, 뭐 탄핵 집회 나온다고 해서 뭐가 확 뭐 세상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그렇지만은 탄핵 집회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합치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군산에 있는 시의원 분들, 예, 시의원님들, 제가 뭐 국회의원까지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 별거 아닙니다. 시의원도 다 단기 알바예요. 그렇죠. 계시는 동안 뭐 민원 처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 중요하겠지만은 오셔서 진짜 나라를 위하고 또 본인들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면 뭐가 진짜 당신들한테 중요한지 좀 생각 좀 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민원도 예. 들어줘야지. 우리 민원도. 그러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마무리를 우리 이진우 대표가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신영대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의겸 국회의원님 두 분에게 정말 정중히 요청합니다. 사무실에 계신 보좌관, 비서진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집회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재희 씨가 말씀하셨던 지역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여러 당원들, 그리고 도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일주일 동안 바삐 활동하시고 토요일날 5시부터 딱 1시간만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과 김의겸 의원님은 나가도록, 제발 거기 참석하도록, 참석 안 하면 다음은 공짜 안 준다! 공갈을 해서라도 내보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말이죠. 아니, 그리고 남대진 때문에 못 나오겠으면 옆에서 해. 예, 남대진 때문에 못 나가서 나가겠으면 따로 해. 옆에서 제가 해. 안 나가겠습니다. 아니, 대지정은 우리끼리는 하고 형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 옆에서 해. 아니 저는 같이 탄핵을 외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길 나와만 건너서 있어도 해. 되잖아요. 자, 아니, 길 건너서 하면 되잖아. 아니, 어? 최소한 이걸 해주십시오. 그것도 싫으면 우리가 집회하는 그 앞에 도로 섬 있잖아요. 섬. 야. 거기다가 책상 하나 놓고 서명이라도 받아. 서명이라도 하십시오. 그래. 민주당 명으로 군산지역위원회로 또는 국회의원 아무개 사무실로 해서 핵폐수 투기 반대 서명이라도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내가 이 흰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훌륭하게 약간 진심이 보였어. 진짜 진심이야 이놈아. 아, 진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클로즈업 한 할게요. 번만 해. 두 번 하는 건 안 돼. 한 번만 해야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냥 웃자하는 얘기가 저도 아니고 진심이에요. 예,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근데 혹시 우리 오늘 방송을 그러면 그 시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태그하면 안 돼? 해도 돼요. 해서 그분들 태그야 내 마음이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이건 짤 있잖아. 마지막 짤 우리가 부탁하는 이것만 딱 해가지고 그분들 태그하는 거야. 그분들 보시라고. 좋다. 보고 그러면 그 누가 대진 형 저기 절하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오케이. 그 앞에 한 얘기 다 빼고 마지막 우리가 부탁하는 것만. 그래. 대진 형 절하는 거. 흰머리가. 예. 예, 오늘 방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